지금 인류는 두 개의 거대한 괴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AI라는 괴물이고, 다른 하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종잇돈을 토해내는 미국 연준이라는 괴물인데요. 이 두 괴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산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에 환호하고 AI가 가져올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자원과 화폐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AI 제국을 건설하겠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AI를 돌릴 전기와 배터리의 핵심 심장인 은의 빗장은 중국이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물건이 없는 세상. 가짜 돈인 달러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진짜 자원인 은은 씨가 마르는 기이한 역사.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 거대한 경제적 대충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2026년 거대한 경제적 대충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방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시나리오의 뚜껑을 열어볼 건데요. 먼저 감정을 싹 빼고 차가운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다음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금리를 0.25% 내리느냐 마느냐 등의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시경제라는 큰 판을 설계도 보듯이 내려다보면 사실 그런 건 소음에 불과한데요. 지금 의장 자리에 매파적인 인물이 앉든 트럼프 측근을 안 치든 결과는 1%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경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수학적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이죠. 경제학에는 메트로놈 효과라는 아주 기이한 법칙이 있습니다. 박자를 맞추는 메트로놈 수백 개를 바닥에 놓고 제각각 돌려도 시간이 지나면 바닥의 진동 때문에 모든 메트로놈이 똑같은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동기화라고 부르는데 소름 끼치는 진실 중 하나, 지금 전 세계의 부채 만기 사이클이 이 메트로놈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버렸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다 같이 금리를 0%로 내려서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또다시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풀었죠. 이 두 번의 거대한 사건을 거치면서 전 세계 주요 국채와 회사의 만기가 3년에서 4년 주기로 기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세팅된 겁니다. 그럼 지난 주기는 2024년이었고 그 다음은 2028년인가? 2028년까지 조심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다음 주기는 2026년 올해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2024년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2026년으로 밀린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미국 재무부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4년 주기의 부채 사이클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제닛 옐런이 금리가 너무 오르자 이자를 줄이기 위해 장기국채 대신 단기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며 부채 발행 구조를 단기물 위주로 바꿨었죠. 이 단기 부채를 돌려막으며 위기를 2024년 대선 이후로 억지로 밀어냈기 때문에 그 청구서가 터지는 시점이 2024년이 아니라 2026년으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바로 미뤄둔 부채 만기와 AI 산업화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시점인 거죠. 현재 그럼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피부에 와닿게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를 100톤짜리 트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경제가 좋을 땐 도로가 말라 있으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섭니다. 엑셀을 밟으면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태일까요? 적재 용량을 3배나 초과한 300톤인 짐인 국가부채 36조 달러를 싣고 가파른 빙판길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럭이 멈출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즉시 뒤로 미끄러지며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전세계 경제까지 싹 다 깔아뭉개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부도이자 대공황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연준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죽습니다. 살려면 엔진이 터지건 말건 엑셀을 끝까지 밟아서 그 추진력으로 빙판길을 치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지금 돈을 써야 할 아주 거대한 명분까지 만들었습니다. 바로 재산업화, 리쇼어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금융 노름하며 돈을 흡수했지만 이제는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며 AI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스트벨트를 살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낡아빠진 전력망을 싹 다 뜯는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에 가깝습니다. 결국 2026년은 부채 만기 방어와 AI 인프라 투자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합쳐지는 해인 건데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의 대홍수가 뚝을 넘을 확률이 저는 구조적으로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냉정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즉 물이 차오르면 배는 떠오르겠죠. 하지만 모든 배가 똑같이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반응이 느립니다. 주식은 기업 실적이라는 변수가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금융 데이터를 돌려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 금보다 약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민감 자산입니다. 즉, 댐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튀어오를 수 있는 스피드보트 같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만 푼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미국이 엑셀을 밟고 재산업화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치명적인 암초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돈은 있는데 정작 물건을 만들 재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정확히 그 급소를 노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제가 재밌는 비유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피카소는 원래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사실주의 화가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카메라라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붓질을 잘해도 기계보다 리얼하게 그릴 수는 없구나. 그래서 그는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해체하는 추상화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지금 미국이 딱 이 꼴입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제조업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생산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심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AI가 만든 데이터, 실체는 희미하고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 빛의 속도로 오가는 세상. 그게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인 거죠.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고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